안녕하세요.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. 오윤석 씨가 2025년 6월 24일에 쓰신 글입니다. 제목이 종목 추천에 확신은 없다예요. 이분이 금융투자 쪽 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특정 주식 얘기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. 근데 그걸 이제 와서 후회한다. 그런 복잡한 심경을 적으셨더라고요. 단순히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. 이 조언이라는 행위 자체, 그 안에 담긴 어떤 심리나 위험성 이런 걸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성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? 네, 이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상품 분석이라기보다는 그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담겨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청취자분들께서도 투자 정보를 듣거나 시장 해설 같은 걸 접하실 때 그 배경에 있는 심리랄까? 아니면 소통 방식 같은 것들?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죠.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. 저자가 딱 후회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던데요. 그게 최근 몇 달, 특히 그 3월 4일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의견 내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개별 종목 얘기를 좀 했었나 봐요. 근데 그 경험이 참 좀 재밌어요. 어떤 종목을 언급했는데 그걸로 50%는 수익이 났대요. 대단하죠? 근데 나중에 그 주가가 두세 배 더 오르니까 네, 그랬더니 아니 왜 그때 팔라고 했냐 이런 뉘앙스를 느꼈다는 거예요. 50% 수익인데도 말이죠. 여기서부터 뭔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그 지점. 네. 그게 진짜 인간 심리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수익이 났는데도, 심지어 큰 수익인데도, 더 벌 수 있었는데 하는 그 아쉬움 있잖아요. 그리고 그게 은근슬쩍 조언해준 사람 탓으로 돌아가는 경향. 이게 사실 개별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이유라고 바로 연결되거든요. 그렇죠. 아시다시피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? 또 기업 내부 사정이나 시장 상황이라는 게 워낙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고요. 그래서 저자가 이거 매수해라, 매도해라 이런 추천은 이거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도 결국은 그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책임 문제 이것 때문일 겁니다. 근데 잠깐만요. 50% 수익이면 사실 엄청난 건데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게 이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 심리라고 봐야 할까요? 아니면 그 특정 조언을 들었던 분의 성향 문제였을까요? 좀 궁금하네요.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. 물론 개인차는 당연히 있겠죠. 근데 투자 세계에서는 생각보다 그 결과론적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 책임 전가 심리 이런 게 좀 흔하게 나타나는 편이에요. 잘 되면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이렇게 되고 좀 안 되면 그 사람 말 듣고 괜히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. 네네 그렇죠. 네, 이런 비대칭적인 심리 구조가 있어서 조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성공해도 본전이고 실패하면 비난받기 쉬운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. 맛집 추천했는데 그날따라 영서비스가 별로였을 때 괜히 추천한 사람이 민망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? 음식 맛 자체는 괜찮았어도 말이죠. 저자가 개별 종목 언급을 좀 피하려고 하는 이유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일리가 있네요. 그럼 이분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? 그 선은 또 명확히 그으시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유형의 주식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. 이런 거시적인 분석이나 트렌드에 대한 토론 이런 건 괜찮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시장 전체 큰 흐름이나 어떤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오케이. 하지만 딱 특정 종목을 콕 집어서 이거 사세요, 파세요 하는 건 이제 안 하겠다. 이 차이로 확실하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조언을 전달하는 과정 자체의 위험성도 무시 못하는 거고요. 듣는 사람이 맥락을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조언을 너무 맹신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결국 이 글의 핵심은 투자 조언이라는 게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이나 책임 같은 게 얽혀있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까 말한 그 비대칭적인 부담 구조, 성공하면 본전, 실패하면 원망,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더라고요. 어떤 경우에도 개별 종목 추천,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이런 건 피해야 한다. 그게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좀 더 거시적인 트렌드나 투자 철학 같은 넓은 이야기만 하겠다. 이런 다짐 같은 걸로 마무리하고요.
네, 오늘 오연석 씨의 성찰을 통해서 보니까요. 이 개별 종목을 추천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묘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일이구나 싶습니다. 뭔가 확실한 종목을 딱 찍어주는 것보다는 시장의 큰 그림이나 투자 원칙 같은 걸 공유하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한 접근일 수 있겠다.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네요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투자 정보를 접하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정보의 이면을 좀 더 깊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.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특정 조언에는 위험성이 따르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투자 관련 정보나 조언을 접하실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또 받아들이실 건가요? 정보를 주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확신을 기대하는 게 현실적일까? 또 그게 합리적인 기대일까?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정보 해석 기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